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렉터 문입니다. 오늘은 AI를 활용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5분 만에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들어갔는데 뭐부터 수정해야 하지? 글은 또 어떻게 적어야 하지? 업체 정보, 예약 주문, 스마트 콜, 마케팅. 와, 메뉴는 왜 이렇게 많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신다고요? 오늘 영상 하나로 등록은 종결하시죠. 글쓰기 진짜 싫어하시는 사장님들 오늘 영상 보시면 아마 속이 시원해지실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서 스마트 플레이스 첫 화면에서 왼쪽 업체 정보를 눌러보시면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기본 정보, 메뉴 정보, 부가 정보, 휴무일, 영업시간. 이 4가지가 가게의 얼굴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예쁘게 메이크업 하듯이 하나씩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업체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강남역 한식, 돼지 한판 강남역점을 예시로 만들어 봤습니다. 운영 컨셉은 강남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퀄리티 좋은 돼지고기를 먹게 하자. 고기 퀄리티, 회전율, 빠른 서빙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직장인 중심 고깃집입니다. 자, 여기서 돼지 한판 강남역점을 입력해 줍니다. 영문명도 입력해 주시면 좋겠죠. 여기서 업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업종은 최대한 자세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업체 사진을 추가해 주시고 상세 설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손이 딱 멈추는 구간입니다. 소개 글 칸만 보면 머리가 갑자기 새하얘지잖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하얀 박스만 멀뚱히 보고 이걸 어떻게 써야 하지 하고 멍했던 적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초보 사장님들이 소개 글 하나 쓰는데 10분, 20분, 길면 1시간씩 걸리기도 했거든요. 뭘 써야 할지 모르니까 계속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GPT만 쓰면 고퀄리티의 소개 글이 1초 만에 나옵니다. 초보 사장님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치트키 느낌입니다. 반칙인가 싶을 정도로 편안합니다. 제가 쓰는 프롬프트를 따라서 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는 더보기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으시면 수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가게 위치, 가게 종류, 대표 메뉴, 추천사항, 가게 특징, 주요 고객층,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GPT에게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프롬프트로 정보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이제 키워드를 억지로 넣는다고 노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검색하는 의도와 대표 메뉴, 방문 상황 같은 정보를 자연스럽게 문장 안에 녹여내야 검색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 프롬프트는 그런 SEO 구조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소개길 같지만 네이버가 좋아하는 문장 흐름과 키워드 배치를 정확히 갖추고 있어서 초보 사장님도 쉽게 상위 노출형 소개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가 만든 프롬프트는 위 영상을 반영하여 만든 것이니 어떤 원리인지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여기서 컨트롤 CV 하셔서 상세 설명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 키워드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대표 키워드는 우리가 들어갈 목표 키워드의 경쟁 가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경쟁사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우클릭을 하시고 프레임 소스 보기를 하시면 프레임 소스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컨트롤 F 하시고 키워드 리스트를 적어 넣으시면 우리 경쟁사가 사용하는 대표 키워드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삼겹살, 프라이빗 단독 룸 고깃집, 점심 식사 특선 메뉴, 돼지갈비 청첩장 모임, 소고기 단체 회식. 이 보이네요. 하나씩 대표님의 가게에 맞는 키워드를 찾았다고 하시면 이 키워드를 플레이스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증번호를 하시고 우리 가게 대신 받아주는 스마트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십니다. 주소를 입력하시고 상세 주소를 입력하십니다. 이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길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이고 예시에 나와 있는 대로 적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삼역 6번 출구에 나와서 10분 거리, 또는 역삼역 6번 출구에서 나와 200m 직진하면 우측에 보이는 주유소 건물 1층입니다. 역삼역 6번 출구에서 6분 정도 걸립니다. 또는 7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메뉴 정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합니다. 네이버는 메뉴의 대표 키워드만 인식을 하거든요. 문제내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봉골레 파스타를 바다의 속삭임 같은 감성 이름으로 변경하면 네이버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고객도 어떤 걸 말하는지 인식을 못하십니다. 리뷰했을 확률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메뉴 이름을 지어야 할까요? 감성명은 OK입니다. 단 대표 키워드는 반드시 포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윗데이 바닐라 라떼, 바다의 속삭임 봉골레 파스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 대단가를 넣어주시고 메뉴 하나하나 가격을 적어주시고 사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보이기만 하면 안되고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눈에 띄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고객은 사진으로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퀄리티 사진을 매장 컨셉에 맞게 찍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상위에 나와 있는 업체와 같은 퀄리티의 사진이면 더욱더 좋겠죠. 이 정도만 신경 써도 확 달라집니다. 요즘 폰 카메라도 화질이 좋으니 잘 찍으시는 사장님들은 직접 이쁘게 찍으셔도 됩니다. 네이버에서 손님이 메뉴를 고를 때 사진을 보고 1초 만에 결정해요. 와 맛있겠다 하는 순간 클릭이 들어가고 그 클릭을 하는 순간 그 클릭이 쌓이면 결국 노출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메뉴 정보는 단순히 메뉴판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식욕을 확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부가 정보로 들어가겠습니다. 작은 정보들이 신뢰를 만듭니다. 주차 가능 여부, 포장, 배달, 방문 접수, 예약,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죠. 유아시설, 남녀 화장실 구분, 유아의자, 노키주존, 대기공간, 반려동물 동반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클릭을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좌석 공간 정보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주차, 발렛 파킹,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가능한 결제수단, 운영 중인 홈페이지, SNS, 커뮤니티가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고객이 가게를 결정할 때 이런 디테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도 잘 채운 가게를 선호합니다. 이제 휴무일 영업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잘못 적으시면 낭패입니다. 손님이 헛걸음할 수 있고 혹시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 비정기 휴무라고 적으시는 대표님도 계신데 고객에게 방문하지 말라는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네이버는 예측 가능한 정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휴무일에 대해서 클릭을 해주시고 영업시간을 알려주시고 브레이크 타임 마찬가지로 알려주시고 영업시간을 운영하는 날짜가 있으시면 이것도 클릭해 주십니다. 영업시간이나 휴무일 관련 추가 안내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10월 6일에서 10월 9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이제 예약 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네이버 예약 써보셨나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막상 해보면 진짜 편합니다. 예약을 켜놓으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예약이라는 행동 자체가 또 하나의 신뢰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가게를 찾는 사람이 많네 하고 보게 되는 거죠.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이버에 협조적일수록 상위 노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 스마트콜. 이거 안 하는 사장님들 정말 많습니다. 스마트콜을 켜면 고객이 전화 버튼을 누른 순간 그 데이터가 네이버 통계에 올라오게 됩니다. 전화 클릭은 관심이고 귀 찾기는 방문 의사고 방문까지 하면 실제 이용이 되는 거겠죠. 이는 네이버에 반영이 됩니다. 이 흐름이 생기면 네이버는 이 가게는 인기가 있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콜은 그냥 전화 기능이 아니라 상위 노출을 열어주는 작은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마케팅입니다. 여기서 쿠폰을 만들고 이벤트 등록하고 채널 마케팅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쿠폰이 중요한 이유는 쿠폰을 이용해서 고객에게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쿠폰을 발행해서 가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신규 고객, 재방문 고객에게 가게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꿀팁 얻어갈 수 있으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리뷰입니다. 여기서는 리뷰를 관리하고 댓글을 달고 키워드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가게 리뷰 그리고 가게에 관련된 블로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 20%를 늘릴 수 있는 꿀팁을 드리자면 리뷰를 가게 컨셉에 맞는 특정 키워드나 아까 찾으신 대표 키워드와 가게 메뉴명이 들어가게 짧은 가이드를 적어달라고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검색 연관도 상승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쌓이면 네이버는 그 단어들을 대표님 가게의 성격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리뷰 댓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과 소통을 잘하는 가게라면 신규 고객들은 친절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재방문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리뷰 내용 반영해서 댓글 쓰면 점수도 올라갑니다. 고객과 진심 어리게 한번 소통해보세요. 분명히 매출이 20%는 늘 겁니다. 여섯 번째 메뉴는 고객입니다. 스마트콜로 연결해두면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콜을 켜야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채워집니다. 스마트콜을 하면 유리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일곱 번째 메뉴 통계입니다. 플레이스, 스마트콜, 리뷰에 대한 통계를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만 봐도 오늘 손님 온 이유가 뭐지?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지표가 보입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통계 먼저 확인해보세요. 그래프가 올라가면 기분이 먼저 좋아지실 겁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는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꼼꼼하게 다 채워 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그대로 한번 따라만 해보세요. 소규모 키워드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가 눈에 보이게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바로 세팅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매출 스위치의 디렉터 문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역가게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